안녕하세요. 신방장입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하고 삼성 SDS, 동성제약 세 가지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영진약품은 뭐 워낙 다들 물려 계셔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주간의 차트 분석이랑 기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삼성 SDS하고 동성제약은 요청한 분이 계셔서 두 가지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저희 그 애증의 영진약품을 보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5,300원짜리는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좀 바라고 있었는데, 역시 영진약품은 또 영진약품입니다. 보면 이게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고, 요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좀 터져줘서 이 한 절반 값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어떤 믿음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절반 정도까지는 좀 채워줬어야지 이 어떤 그 힘이 좀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좀 믿음이 있는데, 여지없이나 그걸 또 이제 전혀 무관하게 다시 또 이 5천 원짜리에 지금 내려앉으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불안한데, 그나마 이제 영진약품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이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여러분들은 이제 코스피 차트를 자주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제 제 종목에 있는 차트만 보다가 이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 분석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면 이 우리 현재 그 코스피 지수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고, 지금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지금 상단이다, 상단. 이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요 박스권 돌파해 주면 이제 더 가는데, 이거 이제 돌파 못하면 이제 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단 기로에 서 있고, 지금도 보니까 아마 좀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뭐 저희는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영진약품 내려간다고 파실 분들은 다 파셨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튼 이 움직임은 이 어떤 그 거래량 폭발했을 때 이걸 못 지켜준 거는 현재 지금 코스피 전체적인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 이번 주를 일단 마무리를 하겠고요. 영진약품의 일단 주봉은 보면은 음, 주봉상으로 일단 위에서 이제 여전히 좀 매도세가 좀 있습니다. 이거 위에서 좀 많이 물려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많이 좀 팔고 싶은 게 있어서 올라가려다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5천 원대는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에 위안을 삼으면서 다음 주 만약에 코스피가 박스권을 이탈을 했을 때 영진약품이 이제 얼마만큼 또 지켜주는지 그거를 한번 관심을 가져서 영진약품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뭐 해외 그 지수에 이제 투자하는 거 있죠? 왜 나스닥 100이랑 뭐 S&P 500부터 해가지고 또 중국에는 뭐 차이나 전기차 ETF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유튜버 중에서도 보면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는 매주 아니 또는 매일매일 그런 관련 ETF에 대해서 뉴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가고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내용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그런 거에 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껴서 계속 장기 투자하고 뭐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어쨌든 제가 물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물려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영진약품에 관련된 거는 이야기는 최대한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주에 있는 영진약품 뉴스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됐죠. 요분 사진 보이시나요? 어차피 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니까 얼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기수 대표 이사님이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또 취임을 이제 하셨는데, 요분의 어떤 뭐 취임한 이후에 이제 이력부터 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영진약품에 대한 앞으로 좀 비전을 약간 좀 제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발탁을 해서 영진약품이 이제 세파계 항생제 매출이 이제 부진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 시척을 이제 호전시킬지 이제 주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그
일본의 구마모토 대학원에서 이렇게 또 세포 유전학 전공을 또 했다라고 하면서 이 종근당에도 계셨었고 CJ 제일제당에도 이렇게 좀 주요 자리를 좀 역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일본어 외에 뭐 영어와 러시아에도 뭐 능통하다라고 이렇게 또 칭찬도 뭐 하고 있고요. 이 또 보니까 지금 결국엔 이제 요런 코멘트죠. 특히 해외 수출이 많은 회사의 특성상 해외 통으로 대표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분이 해외 어떤 그 영업 능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해외 계약을 좀 따내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요 부분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는데 이게 저희 일본이 많이 좀 거래처군요. 그래서 일본의 제약사하고 뭐 1,800원대에 이제 세파기 항생제 뭐 주력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가 지금 뭐 수출 물량이 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뭐 일본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뭐 노, 노 재팬인가요? 뭐 그래서 아마 반일 감정도 있곤 한데 서로 이제 한일 감정도 서로 안 좋은 상황에서 아마 요게 또 어떻게 또 계약이 또 잘 될지 또 어떤 뭐 수급이 잘 이루어질지 그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요런 걸 되게 좀 새로 취임하신 이 대표 이사님이 좀 극복을 좀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뭐 요약만 한번 해보죠.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하모닐라넥이라는 대표 품목으로 영진약품 상품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품목은 대부분 영진이 제조한 제품이어서 회사가 국내 영업에 주력하고 일본 등 해외에서 우리 신임 대표이사의 인맥을 활용하면 매출 증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이렇게 어떤 뭐 제약회사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뉴스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진제품은 뭐 기도해서 될 게 아니고요. 또 뭐 누굴 뭐 원망해서 될 게 아니고 또 이제는 뭐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일단 알고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임 대표께서 또 취임을 해서 또 기대감이 또 많이 들고 있고요. 해외 수출을 일단 회복을 하느냐, 해외에서 어떤 새로운 또 뭔가 좀 계약을 좀 따내느냐, 그런 영업 능력이 발휘가 되기를 한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일 감정보다는 물론 저도 뭐 일본을 뭐 싫어하고 이런 건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뭐 기업이 뭐 거래처를 찾는 거에서는 뭐 그런 게 뭐 그런 거 굳이 딸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장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하고도의 뭔가 좀 관계가 좀 개선도 되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19에서 좀 많이 좀 탈출을 해서 기존처럼 일반적인 좀 의약품을 많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그 삼성 SDS인데 SDS 먼저 제가 요약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는 이제 저도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주요 과제가 이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제 IoT 등등인데 이 삼성 SD가 주로 하는 게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라고는 하는데 지금도 뭐 4차 산업혁명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5G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뭐 당장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해야지 좀 미래를 또 꿈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분간 경제가 좀 호황기에 들어가 있을 때 아마 좀 더 회사에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주목도 좀 받을 것 같고요. 실제적인 어떤 뭐 영업이익을 아마 더 많이 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점하고 나쁜 점으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 생각을 이제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일단은 브랜드 밸류 하나는 또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자본금도 아마 뭐 조 단위로 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SDS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하루아침에 뭐 휴지 조각이 된다든지 그런 뭐 악성 뭐 루머에 이렇게 자빠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좋은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요거는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는 어,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도 이거 보셨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다 떠나서 아,
주봉입니다. 주봉. 네, 주봉상인데 계속 이렇게 좀 하락은 어쨌든 뭐 중간에 반등도 있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봤을 때 요쪽에 이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해서 지금 12만 원대 정도, 네, 요 정도까지 해서 거의 지금 바닥까지는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주식을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안정성 있게 한번 주식을 만약에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한 지금 뭐 코스피 시장도 나중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 보면 뭐 반등해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폭이 있겠죠. 근데 아마 그게 가장 많은 수혜는 이렇게 이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점까지 와 있는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월봉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가장 안정적인 가격이죠. 여기서 보면. 네, 과거에도 요때가 언제인가요? 17년도 때, 네, 요때 가격이고 지금도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새로 진입을 뭐 고려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가지고 손해 볼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이분의 지금 매수가가 19만 9천 원이시라고 얘기했더라고요. 19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네, 요 정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언제 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요만큼 이제 하락할지는 이제 몰랐다는 거 이거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웬만하면 이렇게 추천이나 어떤 본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실 때는 주봉하고 월봉상에서도 아마 매수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올려주셨던 19만 9천 원의 가격은 지금 이 삼성 SDS의 어떻게 보면 딱 중간값 정도, 네, 평균 이하의 한 평균 가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여력이 좀 되신다고 하면 뭐 더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면 수익권에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 동성제약은 이제 의약품도 하고 있고 화장품, 이제 헤어 제품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로환을 또 파는 회사인데 좀 옛날에 갑자기 또 정로환 먹었던 기억이 나면서 많이 좀 배가 아팠을 때 이 부모님이나 이렇게 선생님이 또 양호실 가서 먹었던 또 정로환이 또 생각이 나서 덕분에 또 추억이 한번 좀 잠겼었는데 이 정로환 죄송합니다. 네, 이 동성제약, 네, 동성제약 회사 한번 보고 가시죠. 동성제약은 어, 주요 제품을 먼저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을 봤을 때 어, 의약품으로는 이렇게 이제 정로환이 7% 이렇게 비율이죠. 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뭐 미녹시딜부터 뭐 정로환부터 해서 뭐 많이 뭐 알려진 것도 있고 서버쿨 액 요거 저 자주 쓰는데 요거 안 쓰시나요? 요거 벌레 물렸을 때 요런 거 해서 많이 뭐 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오래된 또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한 이쪽에 뭐 의약품 관련된 뭐 매출이 한 20% 정도 되고 이 보니까 이제 그 세븐에이트 쓰시나요? 네,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세븐에이트하고 여기 이게 EGN인가 이게 아마 지금 대만에 어디에 한번 수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런 계통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한 30% 정도가 되고 어, 요 밑에도 보면 무슨 뭐 화장품부터 해서 뭐 기타 이렇게 뭐 유산균 등도 이렇게 좀 팔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상품화를 좀 많이 한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품화를 많이 해서 돈을 좀 잘 벌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일단은 이름 자체가 이제 동성제약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일단 접근을 하더라도 이거는 제약 바이오로밖에는 이제 생각을 이제 안 하겠죠. 보이는 게. 그래서 현재 그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보면 영업이익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을 음, 보니까 좀 계속 그 적자가 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57억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52억으로 해서 계속 이제 좀 적자가 좀 나고 있고 이걸 빨리 한번 좀 타개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름 알려진 상품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화를 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화장품부터 해서 많은 이제 이런 상품들을 갖고 있어 좀 노력은 일단 많이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국에는 뭐 동성 제약이다 보니까 이제 약으로서 이제 뭔가 좀 주요 개발하고 있는 약의 어떤 임상 뉴스라든지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 한번 뭐 급반전이 한번 일어날 것 같고 최근 뉴스에서도 한번 보니까는 요 가고 계신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는 이 결국에는 우리가 제약주를 이제 하는 이유를 보면 이 뉴스 한 방에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이날이 아마 1월 25일인가요? 네,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날 차트 있다 보면서 말씀드리면 엄청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동성제약이 빛과 소리로 암 진단 치료를 한 번에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 이런 거 뉴스 하나 예,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요게 기든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많은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를 가져서 많이 상승을 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예, 그날이 이제 이날이었죠. 요날. 네, 1월 25일인데 8,000원에서 요날입니다. 요날. 네. 2월 25일이죠. 네. 요때 뭐 7,900원에서 9,600원까지 했으니까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터졌었고요. 그래서 결국 요렇게 하려 그러면 어차피 시가총액도 이제 작다 보니까 뉴스를 좀 많이 좀 호재성 뉴스나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작전주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호재 뉴스를 한번 많이 기다려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매수가인데요. 이분께서는 매수가가 두 번이라 그랬습니다. 19,000원에 한 번이고 또 다른 계좌 쪽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한 것은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탈출하셨던 것 같은데 이 19,000원이면은 되게 높은 가격이네요. 그래서 주봉으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19,000원이면 일단은 네, 요쯤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하셨고 12,000원에서도 한번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어쨌든 뉴스의 호재를 한번 더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영진약품에 좀 물려 있듯이 제약바이오에 이제 훈풍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를 한번 더 탈출 기회를 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19,000원에 여러분들 추천을 받으셨다 그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 저점하고의 이 차이점을 꼭 한번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9,000원에 사셨으면은 이게 이 뭐 5,000원까지 내려온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이 분할 매수 계획을 꼭 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고 이 12,000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까지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도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걸로 한번 보내줄게요. 제가 이 K카를 추천드렸던 이유도 뭐냐면 주봉상으로 제가 그때 3만 원 초반이었죠. 네, 3만 원 초반쯤에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 저점하고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뭐 2만 4천 원, 뭐 2만 3천 원이었기 때문에 뭐 떨어져 봤자 요 정도에서 나는 더 살 수 있다라는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입을 했고 이 주봉상으로서의 일단 저점을 확인을 했을 때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높지 않다라는 걸 확인했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기다리기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선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 천 뭐 한 700원, 600원 되나요? 요건데 요 가격도 물론 코로나 때 한번 빠졌겠지만 결국은 요 정도가 주봉상 바닥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봤자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손해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도 분할 매수 계획을 들여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종목 추천이나 뭐 각종 종목을 고르셨을 때 주봉이나 월봉상의 위치를 꼭 보셔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를 꼭 보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동성제약은 어쨌든 뭐 탄력은 있기 때문에 임상 뉴스와 일단 호재를 기다려야 되는 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저주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어쨌든 매수를 하고 싶으셔도 3분의 1만 매수하시고 매도하고 싶으셔도 3분의 1부터 매도를 하셔서 좋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구독자가 이제 130명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130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네, 많은 시청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